YTN 법조 취재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이제 잠시 뒤면 지난 1년 반, 정확히 말하면 1년 5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 시작을 앞두고 이 대법원 주변은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진보 보수단체 맞불 집회가 대법원 주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재판정 입장, 이 기자와 방청객들의 재판정 입장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도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오후 2시 20분쯤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결론 예상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예. 네, 1년 반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오늘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이 전원합의체 선고 과정과 내용을 보면 조금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원합의체, 이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분 정도 안팎이면 선고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0-30분 정도 좀 길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에는 대법원 일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사건이 도착이 하면 소부에 배당이 되고 이 대법관 4명이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급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이 대법관 13명이 이제 대법정에 입장을 하게 되면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대법관들이 입장과 함께 오늘 재판이 시작되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단 오늘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쟁점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할 점, 눈에 띄는 점이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대법원 선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무 참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석기 의원 1시 반 정도에 이 호송 차량을 타고 지금 구치소에서 대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 직접 피고인 7명에게 이 재판에 참석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건데 보통 1심과 2심과 같은 사실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3고심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대신에 피고인이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모두 피고인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고 다만 피고인석이 따로 마련되는 건 아니고 이 방청석 맨 앞줄에 이석기 전 의원이 앉아서 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저희 취재진의 전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사를 꼽자면 지금까지 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1심, 2심 이 전 과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중간중간에 했던 말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무 참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이 지금 대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 상당히 이제 마지막 공개 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석기 의원이 어떤 발언, 취재진이나 재판부를 향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한 가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이 방청석이나 재판정을 향해서 이석기 의원 측이 한마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 통진당 측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고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도 오늘 이 선고가 내려지는 직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이 국정원의 사기 날조극이다, 이 도둑놈들아 이런 좀 센 표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공판의 결과 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경우의 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2가지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원심, 2심에서 판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 상고 기각을 먼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요. 일단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을 해서
이 선고 이유와 주문을 읽기까지는 한 30분 정도가 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상고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인데요. 이 상고 기각이면 2심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 2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내란 음모 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상고 기각이 되면 2심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징역 9년이 확정이 되는 거죠. 예,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내려가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예, 간단히 정리를 하면 내란 음모,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내란 음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확정이 판결이 되면 상고 기각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석기 의원은 징역 9년 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던 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이름 자체가 이 내란 음모 예.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2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이 정작 내란 음모 사건에서 내란 음모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1심에서는 이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내란 음모를 이 무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는 이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려는 어떤 그 2명 이상의 합의가 있었다. 사실상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구체적인 합의를 보기에는 이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네. 이 2명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오늘 이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유지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국에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이 범죄 혐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선고 결과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법정에 있는 취재진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지금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 지금 입장하고 있는 화면은 오늘 선고가 끝난 뒤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인 7명이 이례적으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표정이 지금 상당히 굳지는 않고 밝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이 내란 음모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내란 음모 혐의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내란 음모를 모의하기 위해서 이 조직된 것으로 지목된, 검찰이 지목한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아로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도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로 모임 역시 2심 재판부에서는 실체가 모호하다라고 그 실체를 부정을 한 건데, 이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혁명 조직 아로를 통해서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라는 게 이 공소 사실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아로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지휘 체계가 있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아로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워딩을 보면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당시 이 사건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예. 이 합정동 회합이었죠. 회합 참석자 이 제보자의 진술을 봤을 때 실제 본인이 소모임 활동을 한 것을 예.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의 체계나 구성원 등에 대한 발언 내용이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로 모임이 이 조직과 지휘 체계를 갖췄다라고 판단을 한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로 모임의 실체와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라는 점 모두를 1심 재판부는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아로의 실체가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질지에 대해서도 이 확실하게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음모와 아로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선고는 상고 기각 또는 파기환송,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표정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지금 재판정에 입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검은색에 가까운 감색 정장을 입고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대신에 이 검정색에 가까운 감색 정장을 입고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이 시각 현재 대법원 앞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잣대로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체 선고를 하면서 이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이 아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법원 선고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난해 대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마 이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뒤에 헌재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먼저 내려졌거든요. 물론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아로의 실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아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합정동 회합을 이 내란과 관련된 모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아서 이제 통진당 해산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대법원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민사소송법에 준거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판단을 내리지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쉽게 말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오늘 대법원 선고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법관들, 재판관들이 모두 이 대법정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대법정 밖에서는 약간의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재판정,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저희 취재진의 전원을 통해서 이 재판정의 안팎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대법원 3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최종 결과는 오후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인 내란 음모 혐의 그리고 아로의 실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대법정에서 어떤 선고가 진행되는지 내용을 더 확인한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현장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